써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조작 여론조사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개입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호명해 드렸던 여론조사 기관 몇 개는 사실상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그런 것처럼 뭐 보수 진영 적합도 뭐 진보 진영 적합도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믿을 게 못 돼요. 현실적으로는 1인 2표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믿을 게 못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신뢰하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인 게 중에 하나가 RN서치잖아요. RN 땡땡 조원 땡땡 제가 항상 늘상 근데 그 RN 땡땡이 경기신문하고 여론조사를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 RN 땡땡은 한 번도 이재명이 윤석열을 못 이겼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것마저도 이재명이 뒤집어 뻗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34.6, 윤석열 34.3. 그 전 조사에서는요, 이재명 34.3, 윤석열 37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RN 땡땡마저도 윤석열을 이재명이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앞서가시죠. 양자 대결로 한번 볼게요. 양자 대결 한번 보면은 이제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쭉 리스트로 나와 있는데 이재명하고 윤석열, 이재명이 이기고요. 이재명, 홍준표 당연히 이재명이 이기고요. 이재명, 유승민 당연히 이재명이 이기고요. 이거 한번 볼래? 이재명, 유승민이 14.3밖에 안 나와 양자 대결인데 사실상 양자 대결인데 이재명, 원희룡은 37.3 대 9%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낙연 대 윤석열은 이낙연이 윤석열 못 이기고요. 이낙연 대 홍준표는 이낙연이 홍준표를 겨우 이기고요. 이낙연 대 유승민은 이낙연이 유승민 이기고요. 이낙연 대 원희룡은 이낙연이 원희룡 이기는 건데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이지도 상관없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재명이 엎어냈다. 이게 중요하게 볼만한 포인트가 있고 저런 양자대결 의미가 없는 게 유승민이랑 원희룡은 기대가 되지 않는 후보잖아요. 아직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그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하고 붙여서 지죠. 당연히. 이쪽 중심으로 이재명과 이낙연을 붙였지. 예를 들면 우리 쪽에서 지금 박용진이나 정세균이나 김두관 붙이면 똑같이 지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쪽 둘, 우리 쪽 둘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것까지가 유의미한 비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공고한 지지율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 주말에 쉬지 않고 계속 어디 돌아다니면서 대학 가서 또 강연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쫓아다니면서 보거든요. 네, 쫓아다니면서 보는데 겹치질 않아 내용이. 매번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 매번 들을 때마다 상당히 감동을 하거든요. 기본 대출 이런 거 얘기하는 모습에서도 왜 돈 많은 사람은 은행을 이용하면서 더 낮은 이자를 쓸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왜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고 남의 이자까지 내가 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발상의 전환. 근데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볼 때마다 참 신박하고 놀라워서 이번 대선이 좀 새로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아젠다를 던지는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저렇게 진보합니다. 윤석열도 반면 교사의 대상이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일부 진보했다고 하는 건 윤석열이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라고 강력 부정하는 것이 역사의 진보예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론조사 마지막 마무리 좀 하나만 더 해보면 그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 적합도만 잠깐만 볼게요. 이거 홍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직접 퍼올린 것 중에 하나인데 RN땡땡 경기신문 여론조사인데 지금 홍준표가 35.7 윤석열이 27.9인데 뽀샵 너무했다 씨발 진짜 역겨워 정말. 이번에 그 국민 면접인가 보는 거 보니까 이마에다가 콩테 엄청 칠해가지고 앙드리김처럼 나오더라. 아니 볼 때마다 혈압 생기는 게 난 이런 캐릭터 제일 싫어하거든요. 살면서 사람에 대한 기본 도리가 너무 안 되는 사람. 최소 다른 건 몰라도 문 대통령 등에 갈 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개새끼 진짜. 자 아무튼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볼 때 이게 단순하게 역선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도 표를 찍잖아. 1인 2표 개념으로.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되면 좋겠소.
국민의힘의 후보는 누가 되면 좋겠어라고 찍잖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단순하게 홍준표의 35.7이 역선택이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홍준표의 지지율이 윤석열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충청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높았어요. 그러면 사실 대선에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대세를 결정한다고 그러거든. 이 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10%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각종 지역에서 윤석열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충청도를 제외하고는 홍준표 지지자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뜻은 이게 동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민주당 지지층이건 뭐 중도층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이건 간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소리잖아. 그럼 전파력이 윤석열의 급격한 몰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동네 여론이 그런 거 아니겠어? 저 사람은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성향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원래 골수 국민의힘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전체적인 여론이 홍준표가 더 낫더라고 하는 여론이 생기는 것은 보수층 실제로 저쪽 찍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거여서 저쪽으로서는 굉장히 또 안 좋은 조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내부 그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홍준표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대 측에서,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자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본선에서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홍준표 자체에 대한 어떤 거부 감정이 너무 심하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직까지도 홍준표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홍준표 자체에 대한 내부적인 반발심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홍준표를 바라보는 눈과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윤석열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이 그동안에 이렇게 막 동네 깡패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로 지지율을 올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꾸만 국민 상대로 성질내고 막 화내고 이런 모습의 피로도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사진을 봐도 홍준표 같은 경우 상당히 귀엽잖아요. 홍준표가 요즘에 뭐 당시 이런 거 잘못했죠? 그렇습니다. 인정해버리고 이런 개그 좀 친다는 거죠. 개그맨 뭐 데뷔 준비했다는 것처럼 개그 좀 치는데 이 개그 좀 치는 게 지금 윤석열에 대한 피로도랑 맞물려가지고 홍준표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베이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둘 다 정책 얘기는 안 하는 상태에서는 이 개그 치는 게 먹히는 거예요. 윤석열도 정책 없고 홍준표도 없어. 근데 만약에 우리 쪽에 이재명이랑 한번 붙어버리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개그는 안 치지만 계속 정책을 칠 거거든. 그럼 홍준표가 당황할 수도 있겠다. 안 해보던 싸움이다. 네, 그래서 홍준표의 지지율은 저는 계속 이제 한계를 그어놓고 이 추세는 무서운 거라고 보는 것이 내가 그 정치의 아주 기본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던 것 중에 내가 설사 홍준표를 지지해도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 후보한테는 가장 답답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극소수의 매니아층은 있는 거야. 근데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이 되려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재명이 말이야. 이번 일산되게 무료화 시켰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 되면 막 다 해버릴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누군가 이재명 욕설 뭐 전과 이야기하면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재명이 조금씩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국 장관의 그 프레임하고 비슷한 겁니다. 진짜로 정권의 탄압을 받았으면 대선 못 나오죠. 완전 매장돼 버렸지. 네. 독재 국가였다면 마찬가지로 윤석열 자체가 지금 오히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손준성 등을 이용해서 고발 사주할 정도로 국기문란 행위를 한 거거든. 그래서 윤석열을 설명이 좀 그런데 굳이 말하다 보니까 또 부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들 그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여성들. 최소한 김건희에 대한 호감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내 주위에. 정치 성향을 떠나서 김건희 저 여자 이상하다고 생각해. 예. 이게 리스크를 갖고 있어. 그럼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주위에 사라지기 시작해.
여론조사 받는 사람 중에 일부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동네에서 갑자기 20대 청년이 뭐 예를 들면 굳이 말하자면 우리 뭐 홍카콜라 되게 막 재밌다고 웃긴다고 그 스스럼 없이 그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넓어지는 거라서 나는 윤석열이 본선가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이런 흐름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역선택이 있긴 하지만 모든 국민이 봤을 때 홍준표가 보수 후보로 더 뛰어나다. 지금 RN땡땡의 여론조사처럼 이렇게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아지면 그냥 전체 지지율도 뒤집어지죠. 이제 언젠가는. 지금도 뭐 일부에서는 그 홍준표가 간발의 차이로 1등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거기서도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0.1% 차이로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자, 어쨌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선이 이제 딱 6개월 정도 남았죠. 3월 9일. 네. 딱 6개월 정도 남았고요. 그때 민주당 경선 연기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논리 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은 이도저도 연기 안 했으면 지금쯤 후보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 근데 한 달 정도 연기돼서 지금 10월 10일 날 나오는 건데 맞네. 그때 연기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가 좀 안정된 뒤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더 안정됐습니까? 영원히 경선 못 하겠네. 나는 그 옛날에 민주당 경선 보면 참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추억도 돋았던 게 각 지역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지 후보들이 연설을 정말 피를 끓는 연설을 하면 예,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하는 게 이게 경선 자체가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지역 경선을 해도 객석이 없는 상태로 하잖아요. 여기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한 달 더 연기한다 그래서 객석 모아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때 그 논리 주장했던 사람들 틀렸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그 이번 경선에서 가장 연설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시겠지만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의 그 경선에서의 연설을 들으면 뭔가 굉장히 피가 끓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객석에 있는 지지자들의 그 환호성까지 섞여져 있다면 굉장히 뭔가 흥분됐을 거예요. 맞아요. 자, 물러갑시다.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